자, 시작해 볼까요? 이게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안 할 수는 없지만 들으면 또 달라요. 네, 공부는 반복이야. 오케이? 지금 좀 고생스러운 건 아는데 어차피 여러분 2학 때잖아.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무조건 통합각을 들어. 겨울은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듣고 나중에 또 듣는 것도 괜찮아. 뭐 학원을 안 다녀도 되니까 인강으로 한번 들어봐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보면 돼. 그리고 니네는 내가 이제 올해 1학년들 얘기 좀 해줄까? 올해 1학년들 지금 벌써부터 난리야. 뭐가 난리냐? 등급제가 너무 위험해. 네? 니네는 등급이 5등급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1등급이 10%야. 지금 현행 고2, 3은요. 1등급이 4%, 2등급이 7%에서 누적 11%, 3등급까지가 누적 19%야. 무슨 얘기냐? 20% 안짝에 1, 2, 3등급이 다 모여있는데 여기는 그냥 1등급 하나가 10%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등급부터 그냥 낙인이야. 낙인이 뭐야? 넌 좆됐다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 니네 들어가면 무조건 통합과학에서 1등급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1등급을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돼? 그러려면 몇 번은 들어야 돼. 우리 딸도 지금 벌써 3번 들었어. 진짜 우리 애가 벌써 3번. 난 우리 애를 통합각, 예전에 융합각이라 했는데 융합각도 또 가르쳤어. 네? 심지어 6학년 때 물리 배운 애야 나한테. 진짜라니까? 그게 많이 하는 거야. 방법 없어. 걔는 도망 못 가잖아. 아빠인데 어떻게 갈 거야. 학원을 어떻게 그만둬. 아빠인데 집에 가서 또 만날 텐데. 그잖아. 그러니까 울면 귀담고 하는 거야. 돼? 오케이? 더 웃긴 건 우리 둘째가 제일 잘하는 게 물리야. 예. 뭐 영재반이 뭐 그딴 거 준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항상 시험 보면 물리가 1등이야. 돼? 처음에 6학년 때 내가 물리 처음 가기 때 진짜 집에 와서 울었다니까. 아빠 이상하다고. 자기를 여기다 왜 넣는지 모르겠다고. 그 중학교 3학년 수업이었거든. 돼? 우리 큰애는 중학교 1학년 수업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 넣고 막 등치가 크거든. 돼? 그래갖고 막 애가 막 집에 와서 또 울고 막 걔는 울진 않았지. 욕했지. 아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심지어 내가 고3 수업에도 집어넣었어. 애 중2 때. 진짜로. 몰라도 다 들으라고. 그래서 난 대놓고 얘기해. 우리 큰애야. 말하면서. 네가 큰애니? 너 이따 보자. 그래서 막 오빠들이 막 진짜. 돼? 많이 하는 거야. 자주 하고. 방법 없어. 오케이? 돼? 흐름을 딱 이해해봐. 딱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미 귀찮지만 테스트도 매주 보는 이유가 뭐냐면 테스트를 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다고. 알겠죠? 돼? 그리고 내가 오늘 오빠들은 사실은 저쪽 북일고 오빠들은 오늘 또 그거 갖고 상담을 했어요. 뭐라 했냐? 내가 이제 테스트를 좀 누적으로 봐. 근데 이게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너무 안 나와. 오케이? 내가 이거 왜 복사해 가겠어? 집에 와서 안 나온다? 그럼 나중에 면담도 하고, 뭐 옥상 끌려가기도 하고, 그죠? 맞짱도 좀 까고, 씨바,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에? 농담이고. 자,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21페이지 한번 봐봐. 자, 그럼 21페이지 보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인데 이건 벌써 배웠습니다. 자, 얘들아, 우주의 주요 원소는 뭐야? 이미 다 얘기했는데 수소와 헬륨이야. 오케이? 뭐 아까 다 배웠잖아. 얘들아, 그냥 러프하게 우주는 빅뱅 초기에 이미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냥 러프하게 한 100%라고 하죠. 그렇고 한 98%, 99%가 그냥 우주는 다 수소와 헬륨이 돼 있어. 그리고 거기 써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21페이지에 우주의 주요 원소는 수소 헬륨이야. 98%야. 이미 빅뱅 초기에 생성됐어. 됐죠? 그러면 우주 말고도 지구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누가 제일 많냐? 자, 우선 지구는 철이 제일 많아. 엄마, 여기 봐. 지구가 왜 철이 많을까? 이거 외워. 지구가 왜 철이 제일 많을까요? 지구 어떻게 돼 있어? 나중에 이것도 배워. 우리 통합각이 다 나와. 가장 바깥쪽 껍데기를 뭐라고 얘들아? 각이라고 해. 각자가 뭐야? 껍질, 뿔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럼 이 안에 사과로 말하면 사과 껍질이 지각이야. 그럼 과육 부분이 뭐야? 멘틀이야, 멘틀. 그리고 안에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핵. 그 중에서도 왜 핵과 내 얘기야. 근데 알아도 핵이 대부분 뭘로 돼 있냐? 바로 철로 돼 있어. 정확하게 철과 니켈이라고 하지만 철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어? 그러니까 지구는 왜 철이 제일 많냐? 핵이 그냥 철이야.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껍질 부분은 뭐야? 우리 배웠는데 지난주에도 멘틀은 주로 지각은 주로 뭐로 돼 있어? 산소와 규소로 돼 있어. 이런 걸 뭐라고?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철 다음에 누가 많은 거야? 산소가 많은 거야. 그래서 거기 봐봐. 아 지구는 철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뭐야? 규산염 광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생명체의 구성도 제일 많은 게 산소야. 산소. 선생님 그럼 이쯤에서 이제 산소 얘기를 해볼게. 막 산소는 왜 이렇게 돼봐? 산소는 왜 이렇게 지각을 많이 구성합니까? 이 산소는요 웬만한 애들하고 다 결합을 잘하는 애들이야. 네? 특히 알아도 우리 집에 벽 노래지지. 왜 노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산화야. 오케이? 산소랑 만나는 걸 산화라고 해. 소망이한테 물어볼게. 소망아 우리 왜 늙어? 이것도 산화야. 우리가 늙는다는 게 산화야. 오케이? 니네 맨날 얘기하잖아. 니네 뭐라고 그래? 안티 에이징 이러죠. 에이징이 뭐야? 나이 먹는 거 아니야. 안티 에이징이 뭐야? 노화 방지 아니야. 그게 우리가 산소를 최대한 산화되지 않게 막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냐? 네? 니네 이런 거 들어봤어? 산소는 정말 무서운 새끼야, 엄마. 산소는 진짜 무서운 새끼야. 무슨 얘기냐면 니네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생기거든. 이 산소는 니네 몸을 늙게 해. 이게 활성산소야. 네? 오케이? 들어봐서 활성산소? 이게 몸에 안 좋아. 들어봐. 그러면 이 산소를 갖다가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걸 뭐라고 그냥 항산화제라고 해. 들어봤지? 들어봤어. 정확히 내가 얘기해 줄게. 항산화제 보강 아로라민 골드. 맞아. 그 항산화제가 산화되는 걸 막겠다는 뜻이야. 왜? 너희가 늙으니까. 돼? 들어본 얘기잖아. 루다민 골드. 그죠? 간대문이야 말하는 그잖아. 뭔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산소는 결합을 너무너무 잘해. 사실 이것도 알아도 좋아. 지구 초창기에는 다 수중생물, 물속에 살았어. 왜 그랬을까? 이 산소가 무서웠어. 피해 다닌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이 산소를 포함해서 그냥 같이 산 거야. 이런 걸 공생설이라고 해. 네? 특히 이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생겨. 얘가 되게 중요해. 남세균이라고 하는 녀석이거든. 얘 이름이 시아노박테리아야.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비치면서 뭐를 하냐? 오존이라고 하는 O3를 만들어. 이 O3는 지구의 역사에 엄청 중요한 거야. 왜? O3가 되면서 자외선이 차단돼. 그럼 드디어 얘들이 생물들이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거야. 와, 자외선이 없어졌다. 자외선은 강해 약해? 존나 강해. 그래서 이름이 울트라야. UV. 너희들 맨날 바르고 다니는 크림 있잖아. UV 차단. 소망이 알지? 써있어. 여자애들 화장품 몸에 거기 뭐라 써있냐? UV 프로텍트라고 써있어. UV 차단. 자외선 차단. 그죠? 선크림. 그죠? 발라야 돼. 선크림은 사실 어디서도 발라야 돼. 집 안에서도 발라야 돼. 되게 유명한 여자애는 이 햇빛에 이 집에 있는 형광등 빛에도 자외선이 나온다고 이거 발라. 돼? 피부 뭐 한다고. 오케이? 돼요? 난 안 하지. 이 얼굴에 무슨 화장을 해. 선생님 인강하잖아. 인강 찍는데 화장을 꼭 시켜. 너무 싫어. 그러니까 뭐가 싫으냐면 그 화장 이렇게 분장하는데 앉아갖고 막 그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와갖고 막 머리 해주고 막 하는 거 자체가 싫어. 씨발. 막 얼굴 마시면서 어제 뭐 하셨어요? 말해서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진짜 좋아하는 애도 있어. 이렇게 강사 중에 동료 강사들 있잖아. 그럼 분장을 한 3명이서 하거든. 그럼 이제 막 해주면 여기는 막 잘 떠드는데 난 그래서 웃긴 거 뭐냐? 난 미장원 안 가. 난 미장원에 안 가는 이유가 뭐냐나? 난 말을 시키는 게 너무 싫어. 막 그 아줌마들이 막 떼거지로 보여갖고 어머 하면서 막 너 무서워. 그리고 나는 이발소를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발소를 한 곳을 다녀. 성우선 분당에서 태어났거든. 지금 인천 송도 살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머리 감고 분당까지 가. 차몰도 이발소. 진짜
그리고 이발소 사장님하고 지금 만난 횟수가 30년 정도 돼. 근데 이 아저씨가 한 번은 중국을 가신 거야. 길게. 머리를 못 갔잖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발소가 아닌 미장원을 간 거야. 네? 그래서 너무 놀랐어. 뭐가 놀랐냐?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머리를 막 깎더니 그런 거야. 샴푸 해드릴까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난 샴푸를 준다는 줄 알았어. 왜냐면 이발소는 비누로 씨발 머리를 막 빨리 하듯이 깎거든. 거기는 이렇게 여기 이제 바가지 같은 거 있어. 세수통. 그럼 여기다 의자 놓고 이렇게 대가리를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막 좀 빨리 밀듯이 빨아줘. 난 그것만 경험을 했잖아. 미장원 안 가본 거야.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팩트야. 그래서 그래서 느낌상 왠지 머리를 네 알겠습니다 한 거야. 저쪽 가서 누우세요 그런 거야. 이 의자를 처음 본 거야. 여기 누워서 뒤로 감는 의자를 처음 본 거야 태어나서. 나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앉았었어. 농담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앉았었어. 왜? 난 머리를 이렇게만 감았거든. 씨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여기가 누워야 되는 자리잖아. 나 거기 거꾸로 올라갔었다니까. 왜? 나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이즈가 이게 아니야. 씨발. 누가 봐도 대충. 그래서 다시 누운 거야. 안 창피하려고. 만약 그분이 봤었으면 존나 회계 망측한 짓이지. 눕는 의자에 거꾸로 올라가고 이러고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해봐. 씨발 변태인가 저 새끼? 이럴 거 아니야. 참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제대로 하고 딱 누운 거야. 난 이것도 너무 불편한 거야. 수건을 씌워주긴 했지만 이 아주머니가 여기 계신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어. 진짜 2번 다시 갈 수 없어. 그 의자도 싫어. 씨발 나는. 누구세요? 그럼 수건을 띵. 내가 이상한가? 아주 별로야. 분장도 막 너무 싫어. 만져주고 막 나 그거 알아? 가면 눈썹도 만져준다. 이것도 막 해주고 입술도 막 칠해주고. 너무 싫어. 펭귄 같아 씨발. 입술 말고 어느 순간 보면 말이야. 선생님은 입술이 두꺼우셔서요. 여기를 뭐 도드라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바르면 씨발 입술에 빨간색을 존나 발라갖고 강의 찍는데 씨발 아무것도 안 보여. 입술만 보여. 누가 보면 썰어놓은 똥집 같아. 씨발 웃겨갖고. 그래갖고 조용히 나와서 뭐라고 안 하고 휴지를 이렇게 해갖고 지워. 너무 빨가니까. 자주 그래 진짜. 그리고 집사람한테 항상 사진 찍어 보내. 이 정도 톤이면 괜찮아. 그러면 더 지워.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약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분들 하시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찍으러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화장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 자체가 너무 싫어. 아무튼 미안해. 유부. 뭔지 알겠어요? 돼? 그러니까 이 산소라는 녀석은 그만큼 무섭지만 반응성이 좋아. 그래서 산소가 많은 거야. 알겠어? 돼? 자, 그 다음 이제 별의 탄생을 할 건데 별 가우팅 스타. 자, 여기 봐. 가우팅 스타. 이제 별을 배울 거야. 너무 하고 싶어 인간에서.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 가우팅 스타트? 가우팅 스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알아? 하연이 알아? 비오 알지 그지? 나 이 빅뱅 설명 별의 탄생할 때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나 천재교육 거기 밀끝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 PD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작권에 위반된대.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무슨 노래인지 알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 너무 하고 싶거든. 가우팅 스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맘대로 해야지. 근데 별이야. 별의 원래 다른 이름이 뭐야? 항성이야. 항자가 무슨 항자일까? 스스로 빛을 낸다는 뜻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스스로 빛을 내려면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해.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나나? 자,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야. 그럼 빛을 낸다. 스스로 빛을 낸다는 말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핵 융합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이게 바로 수소 핵융합이야. 그러니까 야 여기 봐. 너 별이야? 그러면 네. 어떻게 저 스스로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핵융합 할 줄 알아요? 그럼 너 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알아둬.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신 거야. 1905년에 26살의 나이에 특수상대성이라서 나온 건데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질량의 결손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거야. 자, 오늘 외울 새끼 나 물어보자. 아까 했는데 빛의 속도 얼마라고요? 3 곱하기 10의 8cm/s야. 네? 그럼 이게 뭐냐면 결손 질량이라고 해. 혹은 질량 손실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야. 결손 질량, mass defect라고 하는데 질량이 결손되면 에너지가 나와. 이걸 뭐라고 그래?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고 해. 아, 너 진짜 너무 중요하다. 뭐라고요?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야 이게. 질량과 에너지는 뭐하는데 같은 값어치를 가진다 이거야. 그냥 보기만 해. 엄마 그냥 보기만 해. 자, 수소가 4마리 모여. 수소가 4마리 모여. 그럼 얘가 헬륨이 되는 거야. 헬륨. 이러면서 양전자가 2개 만들어진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엄마? 뭐가 중요하냐? 수소 4마리가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부스러져 나가. 이게 바로 결손 질량이야. 왜 보이시죠? 미안해. 자, 다시 한번. 수소가 4마리가 모여서 헬륨이 돼. 얘가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떨어져 나가. 무슨 말이냐? 얘가 질량이 더 커. 얘보다 질량이 더 커. 얘보다. 그럼 질량이 떨어져 나가. 여기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돼서 나오는 거야. 네? 이걸 바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오케이? 돼? 뭔지 이해되니? 이렇게 되면 이때 이 에너지가 팍 하고 빛을 뿜어내는 거야. 돼? 지금 우리 태양도 열심히 뭐 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야. 됐어요? 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만. 자, 그럼 별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자, 이거 조건이야. 아마 별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우선 온도가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한번 찍어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별이 만들어지려면 별의 정확히 하면 성간물질에서 만들어지거든. 별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스타 말고 옛날에 서양에서 많이 썼던 얘기인데 스텔라라고 하거든. 들어봤어? 그럼 혹시 별과 별 사이의 물질을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거 알아? 이게 영어로 인터스텔라야. 그 영화 그 제목이야 이게 인터스텔라. 오케이? 왜 별을 스텔라라고 하고 태양을 선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해? 솔라라고도 해. 아, 들어봤지? 다른 문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해? 루나라고도 얘기해. 오케이? 돼?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별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성간물질은 막 온도가 높은 곳이 별이 만들어지니까 낮은 곳에 만들어지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거야. 온도가 높으면 안 모여.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지는 물질은 아마 별이 만들어오는 것은 성간물질인데 온도는 비교적 낮고 물어봐야지. 밀도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얘들아, 물질이 이렇게 뭉치려면 물질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많아야 뭉치지. 중력이 있는데. 얘들아, 물체는 엄마 이렇게 서로 모여서 잡아 당기려고 해. 이걸 뭐라고 해? 만자로 시작해. 물체는 모두 다 잡아 당겨. 미안하지만 사실 너희하고 나도 잡아 당겨. 이게 바로 뭐야?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돼? 그래서 줄 한번 봐봐. 21페이지에 성간 물질의 별의 탄생에서 보면 비교적 낮은 온도 그리고 밀도가 높은 즉 성간 물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되십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빵 중요한 거 잘 봐. 여기서 대빵 중요한 거. 밀도는 높고 온도는 낮은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얘네들이 물질들이 모입니다. 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봐봐. 이게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서로 잡아 당겨. 이런 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건 만유인력이라고 보다 보통 중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 여기 중력 안 받는 애 없잖아.
친구 여기다 들어 던져. 그럼 다 씨발 중력받아 떨어진다고. 지금도 우린 중력을 받고 있고. 그럼 무슨 얘기냐? 봐라. 좀 어려워.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모여.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이라고 해. 중력에 노란색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 오케이? 됐죠? 중력에서 수축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네들이 파란색 어디 있어? 중력에서 수축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들이 쫙 모일 거 아닙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돼? 그럼 들어봐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이 배운 건데 어떤 애가 위에서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EP가 감소해. 그럼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야. 돼? 쉽게 말하면 너희 저기서 떨어지면 애가 뭐 할까? 빨라져.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운동 에너지는 들어봤나? 돼? 근데 얘네는 중력 수축을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안 바뀌고 뭘로 바뀌냐? 열 에너지로 바뀌어. 이게 중요해. 돼? 그러니까 중력을 수축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 선생님, 그럼 아까 비교적 온도가 낮았다고 했지만 온도는 슬슬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특정 온도가 돼야 드디어 핵융합 반응을 하거든. 돼? 자, 외워도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1000만 켈빈이야. 자, 오늘 숫자 외울 거 되게 많아. 근데 너희들 외워야 될 게 아마 1000만 켈빈이 돼야 이때부터 바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 됐죠? 줄 한번 거봐. 됐죠? 다시 한번. 좀 어렵지만 자, 다시 한번. 물질들이 모여 수축을 해. 그럼 원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지만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가 올라가. 그럼 얘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드디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드디어 뭐가 되냐? 빛을 뿜어낸다는 거지. 오케이? 돼? 그럼 이때부터 뭐야? 너는 별.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셀 수 있는 거죠. 카우팅 스타 하면서. 솔직히 비호가 그렇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노래 듣고 첫 소절이 뻑갔어. 쇼미더머니에 나오잖아. 소망이 알아? 어? 요즘 잘 나가던데.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좀 이따 어차피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해봐. 봐. 그럼 선생님 어찌됐든요 중력은 수축하려고 하잖아요. 중력에서 수축. 맞아. 자, 근데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간다며. 그럼 너희들 말해봐.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려고 해? 쪼그라들려고 해?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야. 팽창이라며. 얘들아,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커진다며. 샤르렙 없이 오늘 계속 얘기하잖아.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품이 커진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생겨. 중력은 수축을 하는데 문제는 중력은 수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가 팽창을 하려는 힘이 생겨. 이걸 팽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력은 수축하려고 해. 근데 안에 온도가 높으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압력이 생겨. 그럼 중력 수축과 팽창하려는 압력이 이츠 세임이 되면 더 이상 별은 작아지도 커지도 않는 거야. 오케이? 돼? 이거 얘기해 줄까? 여기 봐봐. 중현아,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어? 사람 모양 생겼어? 외부의 대기압과 사람의 몸 밖으로 나가려는 물질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모습이 유지가 돼. 돼? 니네 금속 가면 어떻게 돼? 다 터져 뒤져. 금속은 지구보다 대기압이 95배야. 얘가 95배로 커져. 그럼 너를 쥐어 짜는 거야. 그럼 니네 안에 물질은 다 튀어나와. 오케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마루타라고 해서 마루타가 통나무라는 뜻이거든. 사람을 다 안에 있는 장기를 빼고 죽이는 걸 통나무라고 했단 말이야. 일시대 때 736 부대가 한국 사람들 잡아가서 인체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실험이 기체를 점점 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줄어들어. 그럼 내부의 압력이 커지지. 사람이 터져주고 눈알이 마지막에 튀어나와. 장기도 튀어나와. 오케이?
그래서 니네 물고기 중에서 우럭이라는 물고기 들어봤지? 우럭이 보통 물 밑에 돌 밑에 살거든. 얘를 끌어올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불에가 튀어나와. 왜? 안에는 압력이 높았지. 근데 올라오니까 압력이 작지. 그러니까 바깥쪽 압력이 작아지니까 안에 압력이 커지면서 불에가 튀어나오는 거야. 현준아, 그분이 오셨어? 너 지금 뭐 잠이 올랑말랑해? 기운 내봐. 네? 아, 슬픈 역사잖아. 소망아, 처벌했어 안 했어? 2차 대전 끝나고 이거 이제 일본 처벌했어 안 했어? 아는 사람? 일본 마루타 이거 처벌했어 안 했어? 736 때. 안 했다. 왜 안 했게? 너무 슬프잖아. 왜 안 했을까? 한국 사람도 그렇게 괴롭혀갖고 인체 실험했는데 왜 놔뒀을까? 미국이 이 자료를 다 가져가는 조건 대신 일본을 봐줬어.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그래서 놀라운 게 뭘까? 전 세계에서 의료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야. 왜? 이렇게 많은 짓들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의료기술이 발달된 건 정말 전쟁 때 뺏어간 의료 자료들이 꽤 한몫을 해. 미국에 들어봤어? 존스 홉킨스 대학 이런 거? 그래,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미국 가잖아. 돈 많이 들여갖고. 미국은 의료가 엄청 비싸. 감기 걸려서 가면 병원비가 몇십만 원이야. 넘으면 100만 원도 넘기도 한대. 의료보험 제도가 제일 안 돼 있어갖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주 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다 줄거봐. 자, 수소 핵융 이건 나도 한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 얘기했고요. 주계열성 아까 했는데 주계열성은 어떻게 되냐? 거기다 줄거봐. 중력 수축과 팽창 관련한 압력이 정력학적 평형 이게 두 개 같다 이거야. 수축과 팽창이 같아서 더 이상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다 이거야. 돼요? 돼? 자, 여기 봐봐. 주계열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얘가 바로 메인 시퀀스 스타라고 해. 메인 시퀀스 스타. 이게 무슨 뜻일까? 별을 쫙 여러 개 보잖아. 그럼 제일 많이 사진이 찍히는 게 바로 주계열성이야. 왜 그럴까?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 중에 가장 길게 살기 때문에. 오케이? 돼? 니네 그런 거 들어봤어? 야, 세포 분열할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전기나 앞쪽에 있는 간기가 제일 길다고 하거든? 어떻게 알아냈어? 세포전하고 다 구경하고 있어? 아니야. 사진을 찍으면 간기가 제일 많아. 그게 뭐야? 얘가 제일 길다는 얘기야. 중기가 왜 짧을까? 100개를 찍으면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 중기는.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야. 돼? 그러니까 이름이 왜 메인 시퀀스 스타냐? 얘가 별의 대부분을 보내는 거야, 주계열성. 알겠냐? 됐어? 자, 그럼 이거 외워둬. 이거 하나 더 외워줘. 엄마, 이거 하나 더 외워줘. 시험에 이거 자주 나와. 이게 작년에도 애들이 이거 갖고 많이 틀려갖고 왔더라고. 내가 물어볼게. 별은 그럼 덩치가 크면 오래 살까 빨리 죽을까? 외워. 그냥 우리처럼 생각하면 돼. 돼지야, 고도 비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빨리 뒤져.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야? 엄마, 별은 좀 이따 하겠지만 별은 크면 클수록 중심의 온도가 높이까지 올라가고 장렬하게 타고 뒤져. 쉽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별은 크면 클수록 수명이 더 짧아. 돼? 다시 한번. 별은 클수록 뭐라고? 수명이 짧아. 또 하나 뭐라고? 중심의 온도가 높아. 돼? 원래 우리 태양 같은 애들은 수소가 헬륨 됐다가 헬륨이 탄소 정도 되면 얘는 이제 불이 꺼져. 왜 그럴까? 더 이상 소스가 없어. 돼? 우리 버너 생각해봐. 탁 돌렸어. 불 활활 타지. 그러니까 가스 없어 봐. 그럼 뭐야? 해갖고 뒤지잖아. 딱 그런 거야. 돼? 근데 별은 크잖아? 그럼 소스가 많잖아? 그럼 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높은 온도에 핵융합을 해. 그러면서 더 활활 타. 자, 그럼 다시 말해. 어떻게 된다고? 금방 뒤지는 거야. 알겠지? 자, 줄거나. 질량은 클수록 밝고 반지름이 크며 지속 시간이 짧다. 금방 뒤진다 이거야. 됐습니까?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봐봐. 1000만 켈빈 정도가 이제 별이 탄생 시작인데 태양 정도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중심 온도가 1억 켈빈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질량이 이제 별보다 몇십 배 큰 애들은요 한 35 켈빈까지도 가요. 됐죠? 그럼 이런 애들은 진짜 빨리 데이시죠. 왜? 금방 홀골 탄 거니까.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주기율까지 정리를 됐는데, 자, 그럼 별의 질환을 한번 볼게. 자, 간단해 생각보다 엄마. 자, 여기 봐봐. 생각보다 간단해. 자, 집중. 좀만 갈게. 자,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먼저 얘기하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대 배 더 큰 애들을 좀 볼게. 속칭 말하는 큰 별 애들을 좀 먼저 볼게요. 됐죠? 자, 태양. 우선 태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간 물질에서 뭐가 생기냐면 주계열성이 탄생해요. 자, 그럼 이 다음이 중요한 게 이 주계열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안에 소스가 모자라. 네? 더 이상 이제 거리가 없어. 탈게. 소망아. 네? 그럼 잘 들어. 더 이상 탈 게 없어. 핵융합할 게 없으면 안에는 쪼그라듭니다. 됐죠? 안에는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에 쪼그라들면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안쪽과 바깥쪽의 팽창과 수축의 정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에 있는 소스가 더 이상 없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력 수축과 팽합이 안 맞습니다. 돼?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덩치가 커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성이라고 해요. 오케이? 쉽게 말하면 안과 밖의 수축과 팽창이 안 맞으면서 덩치가 커지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안에 있는 열은 더 이상 안 오르는데 덩치는 커져. 그럼 니네 말해봐. 바깥쪽 온도는 어떻게 될까? 높아질까 낮아질까? 쉽게 말해볼게. 난로는 더 약해졌어. 근데 공간은 더 넓어졌어. 자, 어떻게 됐을까? 더 추워졌겠지. 돼? 야, 니네들이 한 평짜리 집인데 난로를 뗐어. 근데 난로가 한 강도가 100이라고 해? 난로가 한 10짜리로 강도가 줄었어. 근데 이걸 들고 100평짜리 집에 갔어. 그럼 집 어때? 존나 춥지. 이 얘기야. 그럼 무슨 일이냐? 바깥쪽에 덩치가 커지긴 하지만 온도가 떨어져. 돼? 그럼 알아도 온도가 떨어지면 색깔은 빨간색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니네 그거 알아? 빨간색 별과 푸른색 별 중에서 누가 훨씬 더 뜨거운 거야? 푸른색 별이 훨씬 뜨거운 거야. 알겠어? 돼? 니네 혹시 들어봤어? 성단이라고? 별들 모여있는 거? 자, 오래된 별들이 모여있는 게 뭐야? 부상성단이라고 하거든? 부상성단의 별들은 대부분 다 빨간색 별이야. 그럼 산계성단 들어봤어? 흩어져 있다고 해서 여긴 젊은 별들 대부분 색깔이 푸른색이야. 오케이?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계열성에서 덩치가 커지는 거성으로 가는데 바깥쪽 색깔이 빨간색으로 간단 말이야.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봐봐. 22페이지로 가봐.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 자, 적색 거성은 주계열성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을 해. 그리고 중심부 바깥쪽에 수소가 가열이 되는데 가열된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바깥층을 팽창시켜. 자, 이건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팽창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단계에서 적색 거성은 줄거나 표면 온도가 낮아져. 이게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거성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빨간색이 돼. 그럼 이게 바로 적색 거성이야. 자, 이 다음이 재밌어, 엄마. 이 다음이 재밌어. 이게 너희들이 사는 태양의 미래야, 엄마. 그럼 더 이상 소스가 없어. 자, 그럼 내부에서 엄마 더 이상 소스면 핵융합 반응이 멈춰. 그럼 어떻게 되냐? 두 개가 분리가 돼. 안쪽은요, 엄마. 안쪽은 핵융합 반응을 못하고 그냥 수축만 계속합니다. 그럼 얘가 마치 점처럼 작아지는 외성이라는 애가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 외자가 무슨 애인지 아는 사람? 외소할 외자야. 니네 일본 애들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 외놈이라고 했지. 왜 외놈이라고 했을까? 일본 애들 우리보다 등치가 다 작았거든. 네? 섬나라의 유전자 구조가 실제로 등치가 작고 이빨이 호드렁이가 나고 대가리가 씨발 이상한 그런 애들이야. 일본 애들 가면 이상한 원숭이 같잖아. 그 새끼들 생긴 게. 걔네들이 원래 유전자 풀이 대부분 다 키가 작아.
그래서 얘네를 옛날부터 뭐라고 하냐면 외놈이라고 부른 거야. 돼? 일본 왜군이라고 불렀잖아. 왜군. 그게 바로 왜소할 왜자야. 알겠어요? 돼? 그럼 얘가 왜소해지는 거야. 그럼 물어봐야지. 엄마. 얘가 수축하면서 아래쪽은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 올라가. 그럼 백색이 되는 거야. 돼?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바깥쪽은 더 이상 뭐야? 소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하늘로 날아가. 그럼 바깥쪽은 마치 반지처럼 생겨. 구름이. 오케이? 가스가 먼지처럼 가스 구름이 생겨. 이걸 뭐라면 행성상성운이라고 해.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요즘 잘 쓰는 아닌데 반지성운이라고 하거든요. 돼? 그래서 거기 봐봐. 21페이지 그림에 잘 나와 있어.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됐다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인데 여기서 구별을 해야 돼. 엄마 안쪽은 뭐라고요? 안쪽은 백색 성운이야. 오케이? 바깥쪽은 뭐야? 행성상 성운이야. 자 거기 22페이지다 줄거봐. 22페이지 맨 위에 여기 써있네. 써놨네. 그 맨 위에 적색 거성 밑에 보면 행성상 성운하고 백색 외성 중심부는 자 뭐란데 멈추고 수축한다. 옆에다 써놔. 이 중심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외성이 되는 거야. 백색 외성. 아 밑에 써있구나. 미안. 그럼 바깥축은 팽창해서 우주로 방출되어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된대. 됐습니까? 됐어요? 이걸 외워야 돼. 자, 주계열성, 적색거성, 안쪽은 백색외성, 바깥쪽은 뭐야? 행성상성. 됐죠? 돼?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이것만 하면 돼. 진짜 얘들아. 이것만 하면 돼. 그럼 선생님, 태양의 한 10배 이상인 애들은 어떻게 되냐? 엄마, 주계열성까지 똑같아. 그런데 얘가 커질 때 얘가 거치지 않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얘는 초거성이라는 애가 되거든. 엄마 선생님 얘는 적색 거성이긴 한데 거성이면 큰 거야. 거대할 거자인데 얘는 안에 소스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무슨 얘기냐?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그다음 뭐 철 핵융합, 그러니까 뭐 마그네슘 핵융합, 뭐 규소 핵융합 이런 식으로 봐봐. 계속 올라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처음에 수소가 헬륨 되고 헬륨이 탄소 되고 탄소가 산소 되고 산소들이 모여갖고 네온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 되고 마그네슘이 또 모여갖고 규소 같은 애들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계속 커져서 초고성이 된단 말이야. 초고성. 오케이? 자, 잘 들어봐. 자, 나봐봐. 자, 초고성이 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자, 이거 안 나오면 내 손을 잘라. 얘가 그럼 핵융합 반응을 하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 꼬개워야 돼. 철까지 가. 왜 그러냐?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가 철이야.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져. 얘가 원소 번호가 26번이야. 그럼 궁금한 게 있어. 선생님, 얘가 원소 기호가 원자 번호가 26번인데 우리는 물질가 한 100 몇 개가 있잖아. 맞아. 그럼 26번까지, 즉 철까지는 별 내부의 핵융합에서 만들어진 게 맞아.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 얘기거든. 네? 근데 이런 물질들은 언제 만들어지냐? 그냥 들어봐. 얘가 열이 안에가 35 켈빈까지 올라. 그럼 팽합이 얼마일까? 어마어마해. 온도가 높으면 팽창을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엄마,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수축도 세. 왜일까? 물질이 많으니까. 덩치가 크다며. 다 끝났어, 연준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 수축도 강한데 팽창도 강해. 자, 너희들 만약 찌그러 이 비닐봉지를 물에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막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니야. 기체는 뜨거운 팽창한다며. 소망아, 이걸 꽉 손으로 눌러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빵 터져. 이게 바로 폭발이야. 실제로 이게 폭발을 해버려. 이걸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 네? 참고로 얘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절에 거기 조선왕조 신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객성이라고 써있어. 객이 뭘까? 손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별이란 뜻이야. 네? 초신성이 빵 터져버린 거야. 조선시대에. 그래서 뭐야 갑자기 없던 별이 생겼어. 그래서 이름이 객성이야.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야. 그럼 이때 폭발하면서 막 별 내부에서 만들지 못했던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 10분간 팔폭탄 터지는 거야. 그럼 이때 바로 알아도 초신성이 폭발할 때 철보다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오는데 손을 잘라. 오케이? 자, 거기 줄거나
아 진짜 너무 중요하다. 22페이지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자 빨간색 완전 빨간색 철보다 무거운 금, 납, 우라늄 등의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럼 다 끝났네. 선생님 뭐 터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잘 봐 엄마. 터졌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터지면 이제 중심은 바깥쪽 가스로 나가고요.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자 그냥 살짝만 보세요. 그냥 구경 그냥 이런 거 그냥 편하게 보면 돼. 자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너무 애들이 강한 수축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중력이 생겨. 그럼 중력이 세면 니네 들어본 적 있니? 중력이 너무 세면요 빛조차 못 빠져나와. 이걸 블랙홀이라고 해. 네? 특히 중성자별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모두 결합해서 완벽하게 모든 애들이 다 중성자가 돼. 여기는 문제가 있어. 숟가락 하나 드는데 힘이 10톤이 든대. 중력이 너무 세서 밥을 못 먹겠죠? 그죠? 숟가락 드는데 10톤이래. 오케이? 왜? 중성자는 쉽게 말하면 음이온, 양이온들이 다 없어지고 가장 중력에 의한 가장 강한 부분만 남아서 되는 별이거든. 이게 중성자 별이야.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할게. 거기 봐. 초신성을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는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 되거나 혹은 질량이 매우 크거나 빛조차 빠져나오는 못한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 엄마, 이 터진 가스가 어딘가에 또 모이겠지? 그럼 얘들이 또 모여서 성간물질이 돼서 또 여기서 별이 생기고 또 뒤지고 또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바로 별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은 계속 뭐 할까? 만들어지고 또 가스로 나가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거야.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면 정할 것 같아서 적당히 내줄게요. 적당히 내줄게. 우선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3페이지 내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별은 한꺼번에 내드릴 텐데 조금 까먹을지 모르니까 요것도 하나 더 낼게. 25페이지까지 낼게. 됐죠? 그래서 4페이지를 냈고요. 우리 책 뒤에 뭐 있어요? 자, 맨 뒤에 봐봐. 해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풀고 답까지 채점하고 모르는 것만 질문하는 구조로 갈게요. 알겠죠? 다시 한번 숙제 25페이지 그리고 앞쪽에 있는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숙제. 됐습니까?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